때문에. 자, 여기서 하는 얘기가 이제 뭐냐면요, 2차 방정식을 작성해보자 이겁니다. 그 2차 방정식을 작성할 때 첫 번째와 두 번째 보통 케이스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두 근을 각각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근에 합과 곱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봐봐. 첫 번째로요. 최고차 계수가 2고 그 다음에 두 근이 3과 5인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니? 라고 물어봐요. 그럼 이 2차 방정식을 너한테 작성해달라는 이야기인데 봐봐. 근이 3이랑 5였다는 이야기는요, 근이 3이랑 5였다는 이야기는 얘가 일단은 인수분해가 이런 식으로 됐다는 이야기잖아. x-3, x-5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었다는 이야기지, 그치? 근데 최고차의 계수가 얼마라고요? 2라며. 그럼 이게 내가 지금 뭐 한 거야? 그 2차 방정식을 작성한 거죠. 맞습니까? 숫자만 몇 개 또 바꿔볼까? 자, 최고차의 계수 1이고요. 두 근이 1이랑 3이래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 그냥 적어놓고 의미 없지만 x-1, x-3은 0 이렇게 얘가 생겼었겠구나 라는 거지, 그치? 맞아요? 그래서 봐봐. 여기서요, 두 근이 각각 알파랑 베타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알파랑 베타 각각 주어져요. 그럼 최고차한 계수 뭔지 모르겠지만 A라고 빼놓고요. 얘가 어떻게 작성이 될 거다? 이렇게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두 근이 각각 주어지는 경우는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두 근의 합이랑 곱이 주어지는 경우는 어떤 걸 이용하게 되냐면, 우리 2차 방정식에서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란 이런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이 알파와 베타랍니다. 그럼 그새 까먹진 않았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뭡니까? 빨리 말해줘. 마이너스 a분의 b. 이거지, 그치? 난 두 번째, 알파 베타는요? a분의 c. 훌륭해. 이렇게 되잖아, 그치? 네. 맞지? 근데 봐봐.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바가 이거 아니야? 이거? 봐봐. 야,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이면서 최고차의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한번 작성해 볼게요.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이면서 최고차의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네. 그지? 그게 전개 좀 해볼게. 이게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생겼죠, 그치? 맞아? 그럼 내가 이제 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두 근을 각각 주는 게 아니고요. 두 근을 각각 주는 게 아니고, 자, 예를 들어서 야, 두 근의 합이 5고 두 근의 곱이 3인 2차 방정식 좀 작성해봐 이런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봐봐. 합이 5고 곱이 3이야? 그러면 아까처럼 근이 각각 주어지면 이렇게 작성해버리면 되는데, 이번에는 합이랑 곱이 주어졌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합이랑 곱 여기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럼 x제곱하고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은 0 이렇게 작성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합이 5고 곱이 3이면 집어넣어버리면 되잖아, 이렇게.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봐봐. 그러면 쌤 만약에 최고차한 계수가 1이 아니면요, 만약에 최고차한 계수가 2래. 2라 그럼 뭐가 배우면 되고요? 이렇게 하나 빼놓으면 되잖아, 이렇게. 근데 최고차항은 항상 주어져요. 네, 보통 주어지죠. 맞습니까? 그럼 봐봐. 얘가 지금 두 근이 각각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합과 곱이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에는 내가 얘를 어떻게 작성할 수 있냐면, 최고차한 계수 뭔지 몰라? A라고 빼놓을게. 오케이?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인데 x제곱하고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거꾸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죠, 그치? 맞습니까? 네, 그래서 위에 저 어디 갔냐면 여기 오른쪽 아래 있죠, 여기 빈칸 이런 데 적어놔봐. 빨리 필기 좀 해. 이거 다. 요것만. 이게 뭐 예제는 됐고요. 다 적었나요? 그 맨 위에서 세 번째 문단 있죠? 세 번째 문단. 여기요, 세 번째 문단. 보이나요? 네. 여기 보시면 밑에 얘 있죠, 얘.
두수 2와 3을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한번 작성해 보자고요. 오케이? 그럼 봐봐. 얘는요, 두 근이 각각 주어졌잖아요. 맞지? 그럼 최고차항 개수 1이고 2랑 3이야? 그럼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2차 방정식이네 이거지, 그치? 네. 최고차항 개수가 1이면서 두 근이 2와 3이 2차 방정식이네 이렇게 작성한 거죠. 맞지? 두 번째로 이렇게도 가능하죠. 봐봐. 야, 나는 두 근이 각각 주어지긴 했는데 그냥 합이랑 곱으로 할래 라고 해보면, 자 봐, x제곱 하고요, 합이 얼마예요? 5지 마이너스 5x, 곱이 얼마야? 6이지.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사실 봐봐, 얘를 그냥 뭐 한 거야? 전개한 게 아니야? 두 개가 사실 똑같은 거지, 그지? 똑같은 건데, 봐봐, 쌤 그러면은 항상 이게 편해요, 이게 편해요? 그런 건 없지. 문제마다 다를 텐데, 그 밑에 봐봐, 바로 아래 또 얘 있죠. 두 수가 또 뭐예요? 이번엔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랑 1 마이너스 루트 3이 뭐래요? 두 근이래요, 그치? 맞아? 나 최고차항 개수 1이래요. 적을게. 자, 그래서 이거를요, 첫 번째처럼 하려고 하니까, 얘를 첫 번째처럼 하려고 하니까 최고차항 개수 1이고, 아,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이래야 되는구나. 이렇게 작성이 된 거지, 그치? 맞아? 근데 이거 있잖아, 이거 전개하기가 너무 귀찮지 않아? 맞아? 그럼 봐봐, 이걸 또 작성할 때 말이야, 이렇게 그냥 인수분해된 꼴로 말고 이렇게 작성을 하고 싶다고. 그럼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합이 얼마야? 합이 얼마야? 합, 두 근의 합? 2지. x제곱하고 마이너스 2x 이렇게 됐을 거고, 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2죠. 그럼 얘가 이렇게 작성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알겠습니까? 그 핵심은 뭐냐면, 문제에서 너한테 두 근을 각각 주던지 아니면 합과 곱을 주던지 할 거라고. 그때 넌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역으로 작성해낼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오케이. 됐고. 그 다음 그 아래 동그라미 1번이 방금 그 얘기인데, 봐봐, 동그라미 1번에서 가끔 애들 이런 질문 하거든. 쌤 그러면 아까 이거 볼게요. 2차 방정식이랑 2차 방정식이랑 요 2차 방정식은 다 다른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혹시 이거 봐봐, 1번, 2번, 3번인데 이거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같죠? 왜? 그냥 내가 2 나누면 똑같고 3 나누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얘랑? 맞지? 근을 똑같은 걸로 가진 2차 방정식은요, 최고차항 개수 상관없이 똑같은 2차 방정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1번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게 보면 최고차항 개수 1, 2, 마이너스 1 다 이렇게 바뀌잖아, 그치? 밑에 밑줄이요. 위와 같은 2차 방정식은 모두 같은 2차 방정식이다 보여? 밑줄이요. 따라서 최고차항 개수가 1이 아닌 특정한 값 알파라고 문제에서 줄 거야. 그럼 이랬을 때 2차 방정식을 작성할 때는요, 최고차항 개수만큼 앞으로 빼. 밑에처럼 앞으로 빼놓고 그냥 작성해도 전혀 무리 없습니다. 아까 이렇게 했던 방식이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그 동그라미 2번 보여요? 너네 이번에 월말 평가 맨 마지막 문제인데, 역수근 가지는 거 있죠? 역수근 가지는 거. 자, 볼게요. 예제 1번 보시면 두 근이 요것과 요거랍니다. 근데 알파랑 베타가 뭐지 하고 봤더니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래요. 맞지? 맞아요? 자, 그럼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두 근의 합은 얼마야? 알파랑 베타의 합은 얼마야? 이거 얼마냐고. 마이너스 20. 왜 이걸 얘기를 안 해? 네. 두 근이 알파랑 베타 하면 합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너스 a분의 b죠. 네. 곱은요? a분의 c죠, 그치? 네.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합 얼마야, 저기서? 마이너스 2분의 그렇지. 곱은요? 마이너스 2분의 7이죠. 그대로 적용해보시면 근각이수와 관계.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5였으니까 얘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7이었으니까 마이너스 7이네, 그지? 맞아? 야, 그럼 최고차항 개수가 1이면서 두 근이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7인 2차 방정식을 작성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작성해주면 끝나겠네요, 그죠? 네. 전개를 해주셔도 되고요. 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35는 0 이렇게 되겠네 이거죠, 그치? 그래서 너한테 A랑 B의 합이 얼마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얼마겠습니까? 47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했습니까? 네. 이거 근각계수학한 게 있잖아, 이거. 너 중학교 때 계속 쓴다니까, 이거? 절대 까먹으면 안 돼? 딱딱 나와야 되고, 바로바로. 예제 2번 볼게요. 예제 2번 보시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이고요.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의 두 근이 알파분의 1이랑 베타분의 1이랍니다. 맞죠? 요번에 25번 너네 푼 거 보면은 복습한 사람들은 그냥 바로 눈으로도 풀었고 아닌 사람들은 막 이상한 짓 하고 계시던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네 실력 되는 겁니다, 그냥. 알겠죠? 중학교 때도 그대로 나오는데 이거 못 알아보시면 또 이상한 짓 하고 계신단 말이야. 그럼 봐봐. 그거 시끄러워요. 역수근이죠? 네. 맞지? 역수근이면 뭐라 그랬어요?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뭐 한다고요? 방정식이? 바뀐다 그랬죠, 그치? 네. 봐봐. 얘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얘랑 얘 자리 바꾼 게 얘랑 똑같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계수 바꿔봐. 어떻게 돼? b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은 0인 거지, 그치? 근데 이거 두 개가 뭐하다? 같다는 이야기네. 야, 그럼 1은 뭐야? b지? 네. a는 b니까 또 a도 1이잖아, 그치? 따라서 a도 1이고 b도 1이네 이거지, 그치? 그러니까 a 플러스 b는 얼마? 2 이렇게 나온 거지, 그치? 맞습니까? 근데 요거를 유도하는 원리가 라이트센 거기 문제 정말 그대로 나오거든. 계속 나오거든. 너무 중요해서. 이따가 한번 보여주고 다시 한번 유도해 줄게요. 왜 그런지. 됐고요. 그 다음 페이지 혈렉은 있죠. 혈렉은 1번 별표요. 동그라미 1번이랑 2번 보여요?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식의 혈렉은과 개수가 유리수인 2차 방식의 혈렉은 1번, 2번 보여? 네. 그치? 1번은 고등학교 때 새롭게 나오는 얘기고 2번은 개수가 유리수인 2차 방식의 혈렉은 돼 있죠. 그치? 이건 중학교 때 나온 이야기인데 요번에 시험 때 비교줘 보니까 이거 꽤 나와 있더라고요. 별표 하나 치는데 봐봐. 이 혈렉은이라는 게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개수가 유리수이고 한 근이 P 플러스 Q루트 M이라고 했을 때 나머지 한 근은 자동으로 뭐다? P 마이너스 Q루트 M이다. 나머지 한 걸 내가 구하지 않아도 이게 혈렉은의 성질이죠, 그치? 맞아요? 그 왜 그런 거냐면 이런 거거든. 봐봐. 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예를요, 내가 근해 공식을 써보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그치? 맞아? 야, 그럼 ABC가 유리수인 한은 얘는 죽었다 깨어도 무리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연산이 안 돼, 무리수끼리. 아니, 무리수랑 유리수는 연산이 안 되지. 그럼 이쪽은 뭐야? 유리수잖아. 맞아? 이쪽은 뭐야? 무리수지. 네. 맞지? 그러니까 루트가 벗겨지지 않는 한 무리수지. 그럼 봐봐. 한 근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은 뭐야? 요 중간에 부호만 달라지지. 중간에 부호만 달라지잖아. 그 나머지 한 근은 뭐야? 이거 부호만 달라지 이렇게 생겼겠구나 라고 내가 지금 예상이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되지? 단 A랑 B가 모일 때만 유리수일 때만. 맞지?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잘 봐.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인데 이때 A와 B가 유리수야. 그리고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던데 이랬어. 오케이? 1 플러스 루트 3이던데 이때 A랑 B랑 각각 구해봐 이랬다고. 그럼 봐봐. 딱 보자마자 2차 방정식이야? 근데 개수가 다 유리수야? 한 근이 이거라고? 그럼 나머지 한 근은 뭐야? 자동으로? 1 마이너스 루트 3이네 이거지. 그치? 이게 혈렉은의 성질이라고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개수가 유리수인 2차 방식의 혈렉은 해갖고 그 적혀져 있는 말들 있죠? 그치? 근데 개수가 유리수 미주셔요. 개수가 유리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등학교 때는 개수가 실수일 때 한 근을 이렇게 주거든요. 한 근을 P 플러스 QY 이런 꼴로 준단 말이야. 이거 무슨 꼴? 복수수죠. 복수수. 나머지 한 근은 자동으로 켤레복수수가 얘의 근인데 이거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보면 증명은 가능해요. 증명 가능한데
그냥 일단 외우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랬을 때 한 근이 Z다? 라고 하면 나머지 한 근은 Z 바입니다. 근데 이거는 중학교 범위에서 안 나오니까 지금 일단 문제 풀면서만 어느 정도 익히시고 켤레근은 이 두 개가 세트입니다. 알겠죠? 네, 그 두 개만 좀 기억하시고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그래서 예제 1번 2번 먼저 할게요. 2번 먼저 해보세요. 얘도 1이고요 6이고요 유리수랍니다. 개수가 싹 다 뭐인 상황? 개수가 싹 다 유리수인 상황이죠. 그치? 개수가 싹 다 유리수인 상황이고 켤레근의 성질을 이용을 하면 개수의 형태와 한 근을 보고 나서 나머지 한 근을 자동으로 이렇게 구해낼 수 있다는 게 켤레근의 효용성이죠. 그치? 맞습니까? 나머지 한 근이 이렇게 생겼다고. 그럼 봐봐. 두 근의 합이 얼마입니까? 두 근의 합? 이거 어려워? 두 근의 합? 얼마야? 2b지? 2b가 저기서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얼마야?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맞아? 그럼 b는 얼마?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지. 그치? 맞지? 그러면 두 근이 뭐랑 뭐였다?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랑 루트 3이랑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3이었구나 이거지. 그치? 두 근이. 맞아? 그럼 자, 두 근의 곱 얼마야? 두 근의 곱 얼마야? 9 빼기 3이니까 6 아니야? 맞지? 근데 저기서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뭐랑 똑같아? a분의 c니까 이것분의 이거 a랑 똑같죠. 그치? 그래서 a는 얼마? 6이죠. a는 6이고 b는 마이너스 3이네 해서 합은 얼마? 3이죠. 3 맞습니까? 자 볼게요. 뭔 소린가 싶죠? 개수가 다 일단 어떻습니까? 실수죠. 개수가 다 실수잖아요. 근데 2차 방정식이 한 근이 알파래. 그 나머지 한 근은 뭐야? 켤레 복수수 알파 빠겠죠. 맞아요? 켤레 복수수요. 네. 자 그러면 두 근이 알파랑 알파 빠인 거네. 맞지? 그럼 봐봐. 자 두 근의 합 어떻게 돼요? 알파 플러스 알파 빠. 저기서 얼마야? 얼마야? 틀려도 돼. 얼마야? 얘네 3이잖아. 3이잖아. 3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알파 빠는요 a분의 c에서 얼마야? 4 이렇게 되잖아. 그지? 맞아? 그럼 봐봐. 이거 지금 내가 통분 좀 해볼게. 그럼 얘 통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알파 알파 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 바에다가 플러스 1분의 알파 플러스 알파 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통분했을 때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럼 분모는 대입해. 4 마이너스 3 플러스 1분의 3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올 테니까 얘는 얼마입니까?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지? 맞아요? 근각에서의 관계 익숙해져야 돼요. 진짜로 근해공식 쓰고 막 이러고 있어. 설마 알파랑 베타를 대입해가지고 5제곱하고 5제곱하고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죠? 맞지? 딱 보자마자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 알파 n승 더하기 베타 n승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 중에서 제일 만만한 게 뭐였냐면 너네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이런 애들 있잖아. 이거 어떻게 맞아요? 여기까지는 공식으로 외우라고 하죠. 너네한테 너무 많이 쓰이니까. 근데 4승이랑 5승 이런 건 공식으로 본 적 있어? 없어? 없지. 근데 봐봐. 야 이거 알파 4승 더하기 베타 4승이면 이거 있잖아. 알파 제곱이랑 베타 제곱을 제곱하면 얼추 튀어나오지 않아? 알파 4승 더하기 2알파 제곱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4승이잖아. 그치? 그 쓸데없는 거 빼. 이제 여기서 뭐 빼면 돼? 이거 빼면 되잖아. 맞아요? 그지? 그 다음에 알파 5승 더하기 베타 5승도 마찬가지지. 야 얘네 있잖아. 제곱해갖고는 안 나올 것 같고 이거 알파 제곱이랑 베타 제곱에다가 알파 3승 더하기 베타 3승을 곱해. 그럼 곱하면 얘가 알파 5승 그 다음 베타 5승 나오는데 쓰잘데기 없는 애들이 끼니까 걔네들 빼주면 되겠네.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네요. 왜 그러냐면 요거까지만 한번 해줄게. 잠깐봐. 얘는 전개해 볼게요. 알파 5승 더하기 알파 제곱 베타 3승 더하기 알파 3승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5승이잖아요. 이렇게. 그치?
그 쓰잘데기 없는 애가 누구야? 얘잖아, 얘. 얘를 뺀 겁니다. 이렇게 인수분 해가지고. 맞습니까? 그지? 가끔 이제 있잖아. 이게 원래는 중학교 때는 딱 여기까지만 내야 돼. 여기까지. 교육과정 여기 있으니까. 근데 안 그래, 이제. 막 이렇게 내고, 이것도 내고 한다니까. 막 주접 떤다고. 알겠어요? 실제 시험에서 봤을 거야. 강동, 너. 그럼 봐봐. 얘가 있잖아? 얘가, 야, 그러면 여기 잘 봐. 아, 내가 그럼 얘를 구하려면 딱 보니까 두 수의 합, 곱. 보여? 맞지? 그 다음 두 수의 합, 곱, 또 합. 합이랑 곱이랑 합, 이런 거지, 다. 그럼 내가 합이랑 곱만 알면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만 알면 내가 이걸 뭐 할 수 있다? 변형시켜서 이런 꼴을 내가 구해낼 수 있다는 이야기지, 문제에서. 계속 어떻게든 변형을 시켜가지고. 맞지? 그럼 봐봐. 얘가 지금 이거잖아. 이거 지울게. 저 문제에서 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래.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두 근의 합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A분의 B. 위에 적어놔줘? 두 근 알파 베타면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 곱은 A분의 C라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A분의 B면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그 다음 A분의 C면 1분의 마이너스 4니까 두 근의 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4죠. 이렇게. 그치? 맞아? 자, 그럼 구해볼게. 자, 여기서 이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얼마냐면 얘 제곱에다가 두 배에서 뺀 거니까 9잖아. 그죠? 그 다음에 알파 3승 더하기 베타 3승은 얼마냐면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의 3승에다가 마이너스 3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얘를 구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12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3 이렇게 나오네요. 그지? 맞습니까? 네. 그럼 봅시다. 이제 봐봐. 알파 4승 더하기 베타 4승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얘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인데 이거 얘랑 똑같죠? 이렇게.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9였으니까 9의 제곱에다가 빼기 2에다가 16을 곱해주면 되네요. 그거 얼마야? 81 마이너스 32에서 얘가 49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얘가 49고요. 그 다음에 알파 4승 더하기 베타 4, 알파 5승 더하기 베타 5승은 얘는 이거 두 개 곱하면 되죠. 적어줄게.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알파 3승 더하기 베타 3승 빼기 3 알파 아니지 빼기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얘는 9에다가 마이너스 13 그다음 빼기 16에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얘는 마이너스 117에다가 플러스 16 한 거네요. 얼마? 마이너스 101 이렇게 되겠다.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얘랑 뭘 더해달래? 얘랑 더해달라면서. 그치? 그 얼마야? 마이너스 52죠. 정도 계산을 네가 처음 봤는데 저게 알파 인승 더하기 베타 인승 저거 저렇게 변형하면 돼? 이런 거 바라지 않아요. 근데 공부를 할 때 말이야. 그 핵심은 이제 이해하셔야죠. 합이랑 곱을 알면 알파 n승 더하기 베타 n승 저런 꼴을 내가 구해낼 수 있구나. 변형시켜서. 가 머릿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게. 알겠죠? 하나하나 외우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외우면 얼마나 베스트이긴 하겠지만. 그 다음에 35번 먼저 해볼게요. 이거 중학교 문제랑 똑같습니다. 35번 해볼게요. 535번. 분수 유리수 꼴을요 통분하려는 거 아니죠. 항이 몇 개입니까? 9개잖아요. 그치? 너무 빡세. 근데 있잖아.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하는 거는 얘 x에다가 알파랑 베타를 대입했을 때 각각 대입을 했을 때 뭐가 성립해야 돼? 이 등식이 성립해야 되지. 그러면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1은 뭐였다? 0이었다는 이야기 아니야. 맞아? 얘는 뭐랑 똑같아? 알파? 얘는 알파랑 똑같지. 이 등식이 성립하고 있으니까 알파 하나만 이쪽으로 보내면 되잖아. 맞아?
그치? 그러면 아 얘가 알파네 이거잖아 지금. 분모가. 분자도 뭐겠습니까? 베타네 이거지 지금. 자 봐봐.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은 원래는 이렇게 해야지. 얘가 지금 0인 거 알고 있잖아.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1이고 나머지가 플러스 알파지. 이거잖아 지금. 근데 얘가 0이라며. 0이니까 이렇게 쭉 사라지고 그냥 뭐랑 똑같은 거야. 알파랑 똑같은 거 아니야. 맞아? 얘가 0이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얘가 0이잖아 얘가. 그치? 알파랑 똑같으니까 알파고 베타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알파분의 베타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네. 이거 계산해달라는 이야기고 통분해보니까 이제 간단하게 나타냈잖아. 그치?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네. 이거 구해달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저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냐면 두 근의 합인데 4고요. 그 다음에 곱은 1이네. 이렇게 되잖아 지금. 근각계수의 관계요. 그 얘는 얼마냐면 1분의 16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치? 자, 딱 보자마자 그냥 습관적으로 딱 썼으면 좋겠어요. 두 근이 알파랑 베타래요. 그럼 아 이거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네. 그 다음에 곱은 5네. 바로 썼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한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했으니까 집어넣었을 때 얘가 어떻게 되냐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5는 0이죠. 그 다음에 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5도 0이고요. 이런 상황인데 그럼 얘가 요게요. 알파 제곱이 뭐랑 똑같냐면 얘 넘어가면 3알파 마이너스 5랑 똑같죠. 그 다음에 3베타가 얼마니 여기다가 3베타 더한 게 이거잖아 지금 너한테 물어보는 게. 네, 마이너스. 그럼 얘는 3으로 묶었을 때 3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네, 9 마이너스.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입니까? 3이니까 9 마이너스 5 해서 얼마? 4 이렇게 나오겠죠, 그지? 답은 4네요. 34번도 해보세요. 자, 얘도요. 딱 보자마자 습관적으로 적어요. 아, 두 근이 알파랑 베타야?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냐면 5네. 알파 베타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3이네. 바로 적어요, 이렇게. 그치? 두 번째로요. 얘가 지금 두 근이 알파랑 베타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마이너스 3은 0이네. 그 다음에 베타 제곱 마이너스 5 베타 마이너스 3도 0이네. 이렇게 머릿속에 들죠, 이렇게. 그치? 근데 있잖아, 요거 있지, 요거. 요 식을 너한테 간단하게 해달라 그랬는데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인 건 알겠고, 근데 문제가 처리가 안 되는 게 얘가 처리가 안 되지. 알파 3승 마이너스 5알파 제곱. 근데 있잖아, 여기 있지, 여기 여기서 뭔가 하나 보이지 않아, 이거? 알파 제곱. 얘가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가 뭐랑 똑같아? 3. 3이랑 똑같지. 알파를 값. 양변에다가 내가 알파 곱하면 이거 아니야? 맞아요. 알파를 곱해볼게. 알파 3승 마이너스 5알파 제곱은 3알파죠. 맞아요. 양변에 알파 곱한 겁니다. 알파. 그치?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아, 요거 3알파에다가 마이너스 3 플러스 3베타 이렇게 된 거네. 너한테 물어본 게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지 지금. 그러면 3으로 묶어. 3으로 묶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3 이렇게 됐겠네요.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5니까 얘는 얼마냐면 5 곱하기 3에다가 3 빠지니까 12죠. 그지? 3번이겠네요. 식 다루는 거 처음에 어려운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식 다루는 뭐 센스나 감각 같은 거 좀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중학교 때 좀 어려운 문제 쉽게 풀어내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와서요. 37번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것도 너네 그 월평에 넣어놨는데 다 틀렸더라고요. 한 3명 빼고. 해보세요. 전 틀리더라고요. 3이래요. 두 근이. 그치? 뭐랑 뭔진 모르겠는데 비율은 주어졌지. 비율 K랑 3K라고 놔도 전혀 무리 있어 없어? 없지. 맞아? 그럼 봐봐. 두 근이 K랑 3K인 거네. 맞아? 맞습니까? 그럼 두 근의 합이 어떻게 돼요? 4K인데 여기서 뭐랑 똑같아? 마이너스 4 n 플러스 1이랑 똑같네. 그치?
두근의 곱은 뭐랑 똑같아? 3k 제곱이지, 그치? 그런데 이게 뭐랑 똑같아? 마이너스 4m이랑 똑같네. 네. 그럼 내가 지금 k에 대한 식 하나만 끄집어내면 이 값들을 구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나 뭐 구하는 거야? m값 구하는 거구나. 어쨌든 k에 대한 식을 끄집어내면 되죠, 그치? 그럼 봐봐. 여기서 k가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인 거지, 그치? 네. 그 m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네. 그러면 여기다 대입할게요. 아, 그럼 얘가 3k 제곱은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4k 플러스 4네 이거지, 그치?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가 3k 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2차 방정식 풀어보면 3k k에다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k는 얼마랑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3분의 2 아니면 2 나오죠. 그죠? 근데 m이 뭐라고요? 정수라면서요. 그지? 그럼 k가 유리수면 얘가 유리수면 얘가 유리수가 돼버리니까 이건 안 될 거고 k가 2겠네요. k가 2만 여기 되면 되겠네. k가 2면 얼마?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그래서 m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에서 1번이죠, 1번. 맞아? 그죠? 그 다음에 538번 힌트 줄게. 네가 해봐요. 538번 보면 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x제곱 마이너스 2 그다음 2k 마이너스 3x. 이거 차 구하는 공식이 a분의 잠깐만 잠깐만요. 이렇게 돼 있고 봐봐. 두근의 차가 1이래요. 그치? 그럼 봐봐. 아까 두근의 b가 주어졌지. 그랬을 때 k랑 3k로가 났잖아. 근데 두근의 차가 주어졌어. 그럼 내가 뭐랑 뭐 넣을 수 있어? 알파랑 알파 플러스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냥? 맞아. 그럼 똑같지. 물론 아까 지금 두근의 차 공식 물어본 거 너무 잘했죠. 너무 잘했죠. 그렇게 아시면 바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이거 쓰시면 되고. 아까 자, 여기도 볼게요. 두근이 알파랑 알파 플러스 1이라고 나왔잖아, 네가, 그치? 그럼 두근의 합이 얼마냐면 2알파 플러스 1이죠. 그런데 얘가 뭐랑 똑같냐면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2k 마이너스 3이랑 똑같고, 그 다음 여기서 두근의 곱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인데 얘가 두근의 곱이 k 마이너스 1이랑 똑같죠, 이렇게. 맞죠? 그러면 이 연립식을 내가 지금 알파에 대한 식을 하나 끄집어내야 될 것 같은데, 봐봐. 여기서 지금 k를요 알파로 표현을 가능하죠. 얘가 k가 어떻게 됐냐면 2알파 플러스 4가 2k니까 k는 얼마냐면 알파 플러스 2네요. 그치? 대입할게. 여기다가 얘는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는 k가 알파 플러스 2니까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죠, 그치? 그러면 알파 제곱이 1이네. 그래서 알파가 뭐였다? 뿔마 1이네 이거지, 그지? 맞습니까? 알파가 뿔마 1인데 그러면 알파가 1일 때는 k가 얼마냐면 3이고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는 k가 얼마냐면 1이네요, 그죠? 그래서 모든 k 값의 합은 얼마? 4죠, 4. 됐습니까? 계산이 안 된다. 그 다음에 39번 볼게요. 한 근이 다른 근의 4배래요.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밑줄 쳐봐요. m가 K랑 4K 이렇게 되면 되겠죠. K랑 4K. M은 적어놓어서 그냥 쓰면 안 되죠. K랑 4K. 두 근의 실근의 그러니까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답니다. 그럼 내가 두 근을 알파랑 또 뭐로 넣을 수 있겠어요?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치? 부호만 다르면 되니까요. 이런 애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어요? 곱했을 때 얼마? 아니, 더했을 때 얼마? 0. 0이지. 합이 0이죠. 네, 0. 그러면은 합이 0인데 얘가 뭐랑 똑같냐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m 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12는 0인 거랑 똑같네. 맞아요? 안 붙여도 되죠. 네, 안 붙여도 되죠. 그 다음에 봐봐. 두 근의 곱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알파 제곱인데 얘가 뭐랑 똑같냐면 m 플러스 2랑 똑같네요. 그런데 이제 너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 실수 m의 값을 물어봤단 말이야. 맞지? 근데 봐봐. 위에 것도 만족해야 되면서 아래 것도 만족해야 되는데 이걸 만족하려면요 m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12는 0을 만족을 해야 되고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n값은 뭐랑 뭐냐면 마이너스 4랑 3인 거죠, 그치? 네. 맞아요? 그럼 저기서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n 플러스 2잖아요, 그죠? 그럼 m이 마이너스 4일 때는 얼마냐면 2죠, 그지? m이 3일 땐 마이너스 5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알파 제곱이 2이거나 마이너스 5여야 되네? 그지? 그럼 너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알파가 뭐라 그랬어요? 실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실근? 야, 그럼 실수인 근인 건데 실수를 제곱했을 때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없죠. 그럼 얘는 안 된다는 이야기네? 그럼 알파 제곱이 얼마였다? 2였다. 이 얘기지, 그지? 맞습니까? 그래서 너한테 구해달라는 게 실수 m의 값을 구해달라 그랬잖아요, 그지? 그러면 어느 때야? m이 마이너스 4일 때지, 그지? 마이너스 4일 때 2였던 거잖아. 따라서 m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4인 거죠. 됐습니까? 제가 5 지운 네. 거부터 모르겠어요. 어디? 마이너스 5 지운 거부터 모르겠어요. 마이너스, 오케이. 봐봐, 다시. 이게 만족을 해야 되니까 m은 얼마여야 되냐면 마이너스 4 아니면 3이어야 되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지금 답을 너한테 물어본 게 실수 m의 값이니까 이거 둘 다야? 그치, 아닌 거지, 지금. 실수 m의 값을 뭐 모두 구하시오 이런 거 아니잖아.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해야죠.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문제에서 얘가 실근 가진대, 실근. 실수인 근을 가진대요. 실수인 근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 둘 다를 가지고 있는 거지, 두 개. 근데 있잖아, 여기 알파 제곱이 m이 마이너스 4일 때는 얼마냐면 이렇게 되는데 m이 마이너스 4일 때는 2고요. 그 다음에 3일 때는 마이너스 5잖아, 그치? 알파 제곱이. 근데 알파가 실수라고 그랬는데 실수가 제곱하고 음수가 나오는 거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잖아. 그럼 이거 안 됐다는 이야기네. 네. 근데 이렇게 그럼 남는 게 잠깐만 m은 뭐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4밖에 없죠. 오케이, 뭐. 저게 실근이잖아요, 알파가. 네. 그러니까 2로 옮겨주면 m이 결국엔 그 음수이니까 바로 마이너스 4로 가도 돼요. 오, 훌륭하네요. 잘했어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뒤로 가겠습니다. 41번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약간의 자신감을 얻어야 돼. 해봐. 자, 볼게요. 내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봐봐. 2. 알파 n승 더하기 베타 n승은 알파 n승 더하기 베타 n승은 두 값의 합과 곱만 가지고 네가 구해낼 수 있다고요. 나오게끔 유도하고 쓰잘데기 없는 애들 빼내는 방식으로. 맞지? 그런데 이거 제곱 플러스 제곱은 너무 많이 쓰니까 우리 외우잖아. 이게 어떻게 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아니야? 이게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10이었다는 이야기지, 이렇게. 그치? 근데 여기서 있잖아.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이거 두 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이게 마이너스 2k이네, 이거랑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알파 베타인데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2k 마이너스 1이네, 이거지, 그치? 네. 4K. 그럼 대입할게.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k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은 10이잖아요, 그죠? 정리 좀 할게요. 4k 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8은 0이네요, 그죠? 네. 따라서 4로 나눠버리면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0이고 k가 2랑 마이너스 1이네요, 그쵸? 그래서 너한테 구해달라는 게 양수 k 값이니까 얼마겠습니까? 2죠. 맞습니까? 아싸, 정답. 자, 42번 볼게요. 42번 보시면 얘가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끄집어낼 수 있는 게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3k 마이너스 1이네. 이거랑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k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오죠? 근데 나한테 주어진 식은 요거 하나 있어요. 요거 하나 이렇게 주어졌는데 얘가 인수분해 되는 거 보여요? 이거 앞에 거 알파 베타로 묶어버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좌변이 지금 공통인수 알파 플러스 베타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인수분해되는 거 보이죠, 그지? 맞습니까? 네.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였냐면 뭐지? 3k 마이너스 1이고요. 44. 그 다음에 얘가 k 플러스 1이네요, 그쵸?
그래서 얘가 얼마? 7 이렇게 나온 거지, 그지? 그러면 K가 얼마야 되니? 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정리해야겠다, 이거. 3K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2K 마이너스 8은 0 해서 3K K 해서 4 3K 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8은 0 이거 어떻게 되죠? 인수분해? 마이너스 4. 아 그렇네요. 네, 고마워요. 이렇게 되죠, 그지? 네. 그럼 K가 3분의 4랑 또 뭐죠? 마이너스 2네요, 그지? 근데 정수 K 값이라고 했으니까 얼마? 1번이죠, 그지? 됐습니까? 네. 43번 별표 해보세요. 어? 영우 기다려봐. 알았어, 기다려볼게. 기다려봐요. 뭔가 되게 청나라식이네. 뭐지? 나올라 말랑한데. 42번이 안 나오지. 이게 분수로 나오는 게 맞아요? 분수는 아닌데? 근데 분수 나올 수도 있지. 근데 아, 은수로 나온다고? 10의 자리 맞아요. 아이고, 나랑 뭐 스무고개예요? 다 나왔습니다. 얼마 나왔는데? 45. 45. 아이, 천재야. 45지? 와, 참. 이게 천재라고. 아이, 그럼, 천재지. 자, 볼게요. 야, 얘가 지금 두근이 알파랑 베타니까 합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A고요, 그지? 그 다음에 곱은 B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내가 전개를 해보니까 얘가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은 5란 이야기고, 두 번째는 얘가 4알파 베타 플러스 2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지? 맞습니까? 그래서 집어넣을게요. 그럼 이거 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B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5라는 식을 하나 얻어내고요. 여기다 집어내면 4B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이라는 이런 식을 하나 얻어내네요. 그럼 A랑 B에 대한 뭐 해주시면 돼요? 연립해 주시면 되겠네, 그치? 식 두 개, 문자 두 개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가 B 마이너스 A는 4고, 그 다음에 2B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이죠. 자, 아래에서 위에 거 뺄게요. 그럼 B는 마이너스 5고, A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A는 마이너스 9인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따라서 A, B는 45 이렇게 되죠, 그치? 연립 다 할 줄 알죠, 이거? 네. 44번 별표 많이. 이거 네가 풀면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해보세요. 아, 그냥 빨리 해봐. 잘했어. 48번. 훌륭한데 아주. 44번, 44번. 다시 내가 발음 이상하냐? 44번. 상수가 있는 것도 모자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절대값 처리되어 있을 때 얘를 풀어내는 방식이요. 첫 번째, 알파와 베타에 대한 부호가 판단이 되면, 이렇게 음수인지 양수인지에 대한 부호가 판단이 되면 땡큐 할 텐데, 여기서 뭐 얘가 양수라고 한 적도 없고 음수라고 한 적도 없고 판단이 바로 안 서죠, 그치? 그럼 이때는 우리가 뭘 하냐면, 보통 야, 얘가 이제 계산하기 힘든 게 뭐냐면 절대값 기호 때문에 계산하기가 힘든데, 이런 애들. 근데 이때 우리가 뭘 이용하냐면 얘를 제곱을 해버리면 뭐랑 똑같아요, 그냥? 얘랑 똑같죠, 그냥 x의 제곱. 그럼 절대값 기호가 사라져 버리잖아. 맞아? 네. 그지? 그럼 잘 봐. 여기서 있잖아. 아, 얘가 두 근의 합이 얼마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네 이거지, 그지? 그 다음 알파 베타는 얼마냐면 2분의 a네 이거잖아, 지금, 그지? 여기까지 왔죠? 근데 여기서 내가 양변을 제곱해 버릴게. 저거 절대값이 꼴배기가 싫거든. 그럼 제곱을 하면 절대값 알파의 제곱은 뭐랑 똑같아? 알파의 제곱이랑 똑같지. 네. 그 다음에 얘 제곱은 뭐랑 똑같아? 베타의 제곱이랑 똑같지. 네. 그 다음에 2 곱하기 하고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는 얼마인 거야? 25잖아, 그지? 그럼 이제 또 처리해야 될 게 생겼지. 뭐가 처리해야 돼? 얘 처리해야 되잖아, 얘. 맞아요? 그럼 봐봐.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야. 무조건 얘도 양수로 나올 거고 얘도 무조건 양수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얘랑 똑같지 않아? 절대값 알파, 베타? 네.
값은 절대값은 알파 곱하기 베타랑 똑같은데 둘 다 양수 처리돼서 나와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봐봐. 만약에 이게 한눈에 안 보이면 절대값 마이너스 2 곱하기 절대값 3은 뭐랑 똑같냐면 절대값 마이너스 6이랑 똑같지. 2 곱하기 3은 6. 맞아? 그 다음에 만약에 둘 다 음수야. 얘도 얘랑 똑같지. 3 곱하기 2는 6. 맞죠? 그 다음에 만약에 둘 다 양수야. 얘도 얘랑 똑같이 그냥 3 곱하기 2는 6. 맞아요? 아 그럼 얘가 이렇게 처리할 수 있구나 이 얘기고. 그러면 봐봐. 얘가 이거 어떻게 됐냐면 1 마이너스 a죠. 플러스 2 곱하기 여기 앞에 2 있었으니까 절대값 2분의 a는 25지. 여기까지 나온 거 보여요? 그치? 그럼 봐봐. 이제 요게 a가 요 식이요.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제 얘가 절대값 처리할 수 있는데 1 마이너스 a 플러스 2 곱하기 얘 양수니까 그대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는 25 이렇게 되는데 잘 봐. 요 식이 이상해. 봐봐. 1은 25라는 이상한 식이 나와버리지. 이거 만족한 거 있어 없어? 없지. 안 되지 이거 그러면. 아 그럼 a가 0보다 큰 게 아니었구나. 두 번째로 a가 음수야. 맞아? 그럼 얘는 어떻게 했을 거냐면 1 마이너스 a 하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2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지? 그러니까 25잖아. 얘는 1 마이너스 2a가 25였던 거고 따라서 a는 얼마? 마이너스 12네 이거지. 그지? 맞습니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2니까 답은 얼마? 2번이네 이거네요. 그죠? 어렵죠? 절대값 처리하는 거. 근데 있잖아 그 옆에다가 좀 적어 놓을래? 봐봐. 이런 거 하나하나가 네 거야 이게. 절대값 x의 제곱은 x제곱으로 처리랑 해도 똑같지. 절대값에 대한 성질들이 꽤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앞으로 이제 다 외우셔야 돼. 절대값 x 곱하기 절대값 y는 절대값 x, y랑 여기서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a죠. 여기서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죠. 그죠? 근데 얘 두 근이 이거래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a고 얘가 마이너스 3인 거 구했잖아. 그지?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인데 이게 마이너스 7이랑 같아야 되고 맞지? 두 근의 곱은 3a인데 얘가 b랑 같아야 되네요. 맞아요? 15요 15. 오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a는 얼마? 4 b는 얼마? 3 이렇게 나오죠. 그치? 아니 12 이렇게 나오죠. 그치? 그랬을 때 15 아니고 16인데 a 플러스 b가 얼마? 16이죠. 맞습니까? 어디 계산 틀렸나 본데? 내가 맞았어. 이건 3이 아니라 4야. 됐죠? 실록에는 잠깐 쉬었다가 46번부터 아까 했던 그 유형들입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쉬세요. 새로운 근의 형태라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 fx는 0이라는 이런 방정식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얘가 2차 방정식이었대 이렇게. 근데 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래요. 오케이? 두 근이 알파랑 베타래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야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2랑 베타 플러스 2를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어? 하고 물어본단 말이야. 오케이? 이렇게 새로운 근의 형태가 주어진다고요. 알겠지? 네.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뭐 근각에서 관계 이용해가지고 여기다 그 하면 되잖아요 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 계산이 좀 빡세. 어떻게 접근하시냐면 자 이렇게 접근하는데 잘 봐. 역으로 한번 보면요 얘가 이랬을 때 근이 알파랑 베타였단 이야기는 얘가 f 알파는 0이었단 이야기고 f 베타는 0이었단 이야기지. 그치? x 대신에 알파 대입하고 베타 대입했을 때 등호를 만족했다는 이야기잖아. 여기까지 오죠? 그치? 그럼 봐봐. 여기에 만약에 내가 야 이렇게 생긴 새로운 방정식의 근은 어떻게 됐어?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지금 방정식이 바뀌었지? x 대신에 뭐 집어넣었어? x 플러스 2 집어넣었잖아. 맞지? 바뀌었는데 그럼 근도 바뀌었겠지. 방정식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얘 근은 요 안에를 뭐를 만족해줘야 돼? 알파를 만족해주는 x 값이지. 그럼 뭐 집어넣어야 돼? x 대신에? 알파 마이너스 2. 그렇지. 또
베타 마이너스 2 이거 아니야 지금? 맞아? 그지? 그럼 또 봐봐. 얘가 fx 마이너스 1은 0이래. 그러면 얘의 근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 안을 뭐로 만들어주는? 알파 또는 베타로 만들어주는 x 값이지. 그럼 알파 플러스 1 또? 베타 오, 그렇지. 이렇게 되겠지, 그치? 네. 여기까지 와. 오지? 그럼 봐봐. 아까 있잖아. 여기 이제 이해가 됐으면. 아까 있잖아. fx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대. 내가 너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야, 그러면 알파분의 1이랑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봐봐.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 뭔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맞지? 근데 여기에 x 대신에 얘가 들어가서 알파가 되어야 되고 얘가 들어가서 베타가 돼야 돼. 맞아? 그럼 얘가 이렇게 역수취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 x 대신 알파분의 1 들어가면 얘가 알파 되고 베타분의 1 들어가면 베타 되잖아. 맞지? 그럼 얘가 역수근으로 가지는 이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고, 얘 말뜻이 뭐냐면 요 x 대신에 뭐 집어넣어라? x분의 1 집어넣으라는 이야기지. 그러면 요 식 대신에 요 식의 x 대신에 뭐 집어넣으라는 이야기야? x분의 1 집어넣으라는 이야기잖아. 그 x분의 1 대입하면 얘가 x제곱분의 a 더하기 x분의 b 더하기 c는 0이지. 맞지? 근데 얘는 방정식 형태가 아니잖아. 유리식이잖아. 양변에 뭐 곱할까? x제곱 곱하겠지. x제곱 곱해서 정리해보면 c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얼마? 0 이렇게 나오지, 그지? 얘 생긴 거 잘 봐봐. 자, 얘 생긴 거 봐봐. 얘랑 어떻게 해야 돼?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개수만 양쪽이 바뀌었지, 이렇게. 뒤집어졌잖아. 맞아요? 이렇게 네가 구해낼 수 있다고. 그럼 봐봐. 라셈 보면요. 거기 어디야? 546번 보여? 546번? 그래 봐봐. 해봐. 지금 46번. 봐봐. 얘가 근이 이거라니까? 그럼 얘가 fx는 0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야. 맞지? 그럼 알파분의 1이랑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다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지. 맞아? 그럼 봐봐. 이 fx가 얘고 fx분의 1이 얘잖아. 그치? 그 여기 x 대신에 뭐 집어넣었을 때? x분의 1 집어넣었을 때 정리한 게 뭐다? 얘랑 똑같다는 이야기지. 맞아? 그럼 이거 한번 계산 보여줄게. 여기다 x분의 1 대입해볼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x제곱분의 2 더하기 x분의 a 더하기 6은 0인데 요거 방정식꼴로 나타내려고 x제곱 싹 다 곱할게. 그럼 6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는 0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얘랑 뭐였다? 같았다는 이야기지. 그럼 a는 얼마? 마이너스 3이고 b는 얼마? 2잖아. 맞아? 그지? 그럼 이제 봐봐. 너가 이제 이런 거 봤을 때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그거 지울게. 지워도 되지?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딱 보자마자, 역수근이야. 그럼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뭐 하면 돼? 이렇게 두 개 자리 바꾼 게 얘랑 똑같아야 되는구나, 이거지? 그러면 딱 보자마자 얘가, 이거, 얘랑 자리 바꾸면 6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는 0이 누구랑 같다? 얘랑 같구나, 이거지, 그지? 그러면 a는 마이너스 3이고 b는 2네 라는 게 바로 보이죠? 맞아요? 역수근의 형태는 거의 외워놓고 그냥 암기하고 그냥 써버리는 거야, 얘는. 알겠어요? 네. 다음에 47번도 해볼게요. 이게 별표예요, 47번. 46번, 47번은 지금 보여주는 이 논리를 그대로 외우세요. 47번 해봐요. 어려워서 별표가 아니고 중요해서 별표예요, 얘는. 자, 볼게요. 이거 이 말 뜻을 모르면 또 막 근각에서 관계 써가지고 알파 플러스 베타 어쩌고 하면서 막 계산하고 있거든? 그럼 안 돼. 봐봐. 얘가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야. 맞지? 그러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을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게? 라고 물어보잖아, 지금. 맞지? 그러니까 새로운 근의 형태고 봐봐. x 대신에 얘가 들어가가지고 x 대신에 얘가 들어가서 여기를 뭐로 만들어줘야 돼? 알파 또는 베타로 만들어줘야 되지.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x라고 갖다 놔, 이렇게. 그러면 그럼 x 마이너스 1이 알파잖아. 맞아? 네. 그 여기 x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럼 봐봐. x 대신 알파 플러스 1 들어가면 얼마야? 알파지. x 대신에 베타 플러스 1 들어가면 얼마야? 베타지.
그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이거 두 개인 거 확인됐지? 맞지? 그 얘는 말뜻이 뭐냐면 야 여기 x에다가 뭐 대입해라? x 대신에 x-1을 대입하라는 이야기지. 얘 말뜻이 요 x 대신에 x-1을 대입하라는 이야기잖아. 맞지? 그럼 정리 좀 해보면 x-1의 제곱 플러스 a x-1 그 다음 플러스 b는 0이고 얘가 전개까지 해서 정리 좀 할게. 이거네. 그러면 얘가 뭐랑 똑같다? 얘랑 똑같다는 이야기지 지금. 맞아요? 그러면 a-2는 마이너스 b 플러스 3이라는 거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는 다시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1은 마이너스 4a라는 거. 이 두 개 가지고 너 뭐 하시면 돼? 연립하면 되겠네? 맞아요? 연립하면 어떻게 나올 거냐면 얘가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서 a 플러스 b는 5네. 그래서 얘랑 얘에서 얘 뺍시다. 얼마냐면 2a 마이너스 6 a는 마이너스 3 그래서 b는 얼마? 8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a, b의 값은 얼마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a, b는 얼마? 마이너스 24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맞습니까? 봐봐. 처음이니까 내가 설명하니까 이제 너네가 계산량이 많아 보이죠. 그냥 딱 보자마자 아 이거? 이렇게 생겼어? 아 이거? 하고 너 그냥 대입하면 끝이야. 이거 정리하면 끝이라고 보이면. 알겠죠? 그래서 56번이랑 46번이랑 47번 두 개는 이 논리를 네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계속 뒤에서 반복으로 한번 보여줄게. 자 뒤로 와봐. 48번 해봐. 똑같아 48번. 얘도 별표요. 자 얘도요. 봐봐. 얘는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야. 맞지? 맞아요? 그럼 봐봐. 야 얘를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니? 라고 물어보면 요 x 대신에 뭘 대입을 해야 되니? 이거잖아 지금. 맞지? 그 여기 있잖아 여기 요걸 찾아내는 방식이 헷갈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는 x 갖다 놔 이렇게. x는 알파 마이너스 1인데 한쪽이 알파 또는 베타가 나오게끔 해주면 x 플러스 1이 알파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가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을 하면 얘의 근이 알파 마이너스 1이랑 베타 마이너스 1인 거지. 그지? 그럼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x 대신에 뭐 대입해라? x 플러스 1 대입하라는 이야기잖아. 그 얘가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마이너스 2는 0이고 전개까지 해주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의 3은 0이네요. 그죠? 그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은 0인 거니까 답이 얼마? 5번이죠. 5번. 맞습니까? 네. 여기 안 보이시면은 근각에서의 관계 써가지고 써야 되고 거꾸로 작성도 하고 하셔야 되는데 보이면 바로 하시면 된다고. 이런 것들은 간단하죠. 되게 풀이가 되게 간단해진다고. 아시겠죠? 네. 근데 이제 49번 볼게요. 자 볼게. 얘는요 아까 얘랑 얘를 비교를 해보면 얘가 1만큼 커졌구나. 각각의 근이 1만큼 커진 상태고 얘랑 얘를 비교해보면 1만큼 작아졌구나 이거지. 그치? 맞아요? 근데 두 근을 보면 알파랑 베타고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고 알파 베타잖아요. 맞아요? 무슨 일정한 변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더하고 빼고 이런 일정한 변화 있어 없어? 없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가 지금 이거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며 그럼 얘는 근이 그냥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 하네. 이거 얼마야? 7이지. 얘는 얼마야? 3이잖아 그냥. 근각에서의 관계. 합은 7, 곱은 3이죠. 맞지? 야 그럼 두 근이 이렇게 주어진 거니까 최고차항에서 얼마래요? 1이라며. 1 하고요. 7이랑 3을 근으로 가죠? 그럼 x-7, x-3은 0이네 이거잖아 지금. 맞지? 그래는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1은 얼마? 0이죠. 그지? 그래서 봐봐. 새로운 근의 형태 해가지고 아까 내가 테마로 빼놨던 이거는요 일정한 변화가 있을 때 요거를 찾아내가지고 푸는 게 훨씬 간단해 계산이.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일정한 변화가 아니고 너한테 2차 방정식을 작성해달라 그랬는데 막 이렇게 두 개 섞여 있어. 이럴 땐 뭐다? 혹시 근각이소의 관계 써갖고 얘를 구해낼 수 있나? 이거를 살펴보셔야 돼. 아시겠죠? 오케이? 네. 그래서 550번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보자마자 이거 답이 이거네요 쌤 하고 바로 나와야 되는데 그거 보니까 어때? 무슨 근이야 지금? 550번? 역수근이지 그치? 네, 답이 이거네요. 2번이라고? 이거라고요, 이거. 그럼 뭔데? 단말해봐. 5번. 5번이죠 5번? 네.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개수 바꾸면 되지. 네.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자, 551번 볼게요. 얘도요, 이렇게 근을 보니까요, 뭐 일정한 변화가 안 보입니다. 뭘 더하고 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철저하게 그냥 원론대로 가야죠. 얘가 두 근의 합이 이건데, 얘가 마이너스 A랑 같네 이거고요. 그지?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알파인데, 얘가 B랑 같네 이거죠. 끄집어낼 수 있는 게. 맞습니까? 그 다음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두 근의 합이 2 플러스 베타인데, 얘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5랑 같네. 그지?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 2 베타인데 이게 3a-2랑 같죠. 맞습니까? 그죠? 자, 근데 봐봐. 얘가 그럼 내가 알파랑 베타를 구하려면 요 뭘 알아야 돼? a랑 b를 구해야 되지, 그지? a랑 b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자고 봤더니 얘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줬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얘 한 근이 뭐라는 거 줬어요? 2라는 거 줬죠. 그럼 대입해볼게. 근의 의미가 대입했을 때 등호를 만족한다는 거 아니야. 얘가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얼마? 0이지. 그 다음에 2 대입해볼게. 얘가 4 플러스 3a 플러스 8 다시 2b 플러스 8은 0이네. 2 대입한 겁니다. 얘는 3a 플러스 2b가 마이너스 12란 이야기고, 얘는 a 마이너스 b가 1이란 이야기네. 그러면 요 놈과 요 놈을 뭐 하시면 돼? 연립하면 a랑 b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 그럼 a가 얼마 나오냐면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 나오고 b가 마이너스 3 나와. 야, 끝난 거 아니야?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라면 그럼 얘는 그럼 뭐 구할 필요도 없었네. 이거 2잖아, 그지?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가 2니까 알파는 얼마? 3이죠, 그지?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3이면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2고 2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니까 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4지. 그럼 끝났죠? 봐봐. x 최고 차항 개수가 1이면서 두 근이 3이랑 마이너스 4인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럼 정리하시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네. 네. 잠깐만 오른쪽 거 세 문제 너무 건너뛰고요.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555번 보세요. 지워도 되죠? 네. 자, 이번에 어떻냐면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래요. 그리고 너한테 준 게 합이 4야 라고 줬지, 그치? 맞아요? 난 밑에 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 그러면 너한테 물어보는 게, 그러면 이렇게 되는 새로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은 얼마야?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지. 맞아? 그럼 잘 봐. 야, 얘가 근이 알파랑 베타라며, 그지? 그러면은 얘 근은 여기 안에를 뭐로 만들어줘야 돼? 알파 또는 베타로 만들어준 x값이지. 맞아? 그러면 하나만 볼게. 자, 2x 플러스 1이 알파여야 해. 그러면 x는 어때야 돼?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 아니야? 맞아? 그럼 얘 두 근은 뭐랑 뭐였던 거냐면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이랑 2분의 베타 마이너스 1인 거네 이거지, 그치?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지금 상태가. 맞아? 그럼 이거 두 근의 합을 물어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가 얼마니? 라고 묻고 있는 거지.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니까 얘는 얼마? 1이지, 그치? 맞습니까? 오케이? 아까는 이거 줘놓고 이렇게 물어봤잖아 너한테. 새로운 근의 형태 물어보고 여기 안에 있는 거 뭐 어떻게 들어가야 돼? 이거 물어봤던 거 아니야. 근데 거꾸로 이번엔 어때? 이거 줘놓고 이거 근의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야. 왔다 갔다. 자, 봐봐. 556번. 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래. 오케이? 네. 그치? 그럼 얘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F라는 이런 다항식 안에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알파 또는 베타가 들어가야 0을 만족한다는 이야기지. 그럼 야, 얘의 근은 어떻게 되겠어? 얘의 근은 이 안을 뭐로 만들어줘야 돼? 알파 또는 베타로 만들어준 X값이지. 어? 그 얼마야? 얘가 알파 또는 베타를 만들어준 X값은 얼마? 3분의 그렇지. 3분의 알파 그 다음에 3분의 베타인 거지. 아, 그러면 얘 두 근은 이거 두 개네 이거잖아 지금. 맞아요? 하나 더 해볼까? 자, 약간 감 온 김에. 자, 얘 두 근은 이 안에를 뭐로 만들어주는 X값? 알파 또는 베타지, 그치? 그럼 뭐야? 그렇지. 또? 나이스 나이스. 됐어요? 약간 와? 그치? 그럼 봐봐. 얘가 여기서 아까 뭐라 그랬냐면 문제에서 이거 두 근의 곱이 얼마래요? 알파 베타가? 문제에서 27이래, 그지? 맞아요? 그럼 이거 두 근의 곱은 얼마야? 9분의 알파 베타지. 그 얘는 얼마? 3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지? 네. 맞습니까? 그 다음에 557번 해봐. 할 수 있어. 또 해봐. 1이에요 1. 어우, 훌륭해 아주. 자, 볼게요. 얘가 지금 fx는 0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래요. 맞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생긴 애 근은 어떻게 생겼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니야. 맞지? 네. 그럼 요 안에 있는 거를 뭐로 만들어주는? 알파 또는 베타로 만들어주는 x값이지. 그럼 어떻게 돼요? 3분의 아. 2 플러스 알파 플러스 1, 3분의 3분의 베타. 이렇게 되지. 맞습니까? 자, 이랬을 때 이 두 근의 곱을 구해달라며. 맞죠? 그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9분의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죠. 그지? 맞죠? 근데 아까 문제에서 얘가 5고 얘가 3이라고 줬잖아. 얘는 얼마야? 9분의 9지. 그지? 얼마? 1 이렇게 나오겠죠. 그지? 약간 감이 와야 돼요. 밑에 것도 해봐. 558번. 자,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첫 번째 식에서 준 건 이겁니다. 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는 이야기는 F 알파 플러스 1이 0이고 그 다음에 F 베타 플러스 1이 뭐다? 0이다. 이 얘기지. 그치? 맞아요? 그럼 아까랑은 다르게 봐봐. 여기가 알파가 되고 베타가 되는 X값이 근이 아니지. 뭐를 만들어줘야 돼? 이 안에를? 알파 플러스 1 또는 베타 플러스 1로 만들어줘야 근이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얘는 알파 플러스 1 아니면 베타 플러스 1을 만들어주는 X값이 얘의 근인 거지. 맞습니까? 약간 변형 있잖아. 그러니까 제일 어렵다고 돼 있잖아. 난이도가. 맞지? 그럼 봐봐. X 마이너스 2가 알파 플러스 2니까 얘는 뭐겠어요? 근이? 요거를 알파 플러스 1로 만들어주는 X값 얼마? 2만 넘기면 되잖아. 얼마야? 알파 플러스 3 또? 베타 플러스 3 이렇게 된 거지. 그지? 맞아요? 그랬을 때 이거의 합과 곱이래. 자, 합은 어떻게 될 거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6이고 곱은 알파 베타 3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9지. 그지? 맞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합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라며. 얘는 9고 얘는 얼마야? 4에다가 3, 18, 22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지? 그래서 합은 9고요. 곱은 22네요. 오케이?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갈게요. 552번 보겠습니다. 552번. 이거 니네 중학교 내신에도 그대로 나오거든? 이거? 네. 왜 범위? 아니요. 552번이요. 552번? 네. 그만 좀 잘못 풀어. 자, 이거 되게 쉬워요. 잘 봐. 유리가요. 핵심만 이해하면 돼. 유리가 최고차인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풀어요. 이렇게. 유리랑 준호가. 2차 방정식을 푼다는 이야기는 근을 구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맞지? 그런데 봐봐. 야, 유리는 뭘 잘못 봤대? 1차항의 개수를 잘못 봤대. 맞지? 그 얘는 1차항의 개수는 건너뛰고 얘는 뭐를 제대로 본 거야? 상수항은 제대로 본 거지. 맞아? 그럼 잘 봐.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얻어낸 근이 뭐랑 뭐냐면 마이너스 5랑 3이라며. 맞지? 그럼 잘 봐. 야, 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지. 그럼 유리가 봤던 거는 이렇게 봤던 거지. 아이고 미안. 마이너스 2면. 그럼 곱은 얼마야?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니까 얘가 이렇게 됐던 거지. 얘가 봤던 건 이거잖아. 얘가 봤던 식은 이거지. 그럼
얘는 뭐를 잘못 봤어? 얘는 제대로 못 봤잖아. 그럼 이게 맞았던 거지 원래. 맞아요? 이렇게 말이 꼬여 이거. 이렇게 되지 그지? 그 다음에 준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근이 1뿔마 루트 3i래. 이거랑 이거지 그지? 맞습니까? 합이 얼마야? 2지. 합이 2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지 거꾸로. 곱은 어떻게 돼요? 4지.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상수항은 제대로 못 봤지. 1차항만 제대로 본 거 아니야 이거지. 맞아? 따라서 올바른 거는 뭐였냐면 올바른 식은 뭐였냐면 x제곱하고 얘가 마이너스 2x고 얘는 마이너스 15는 0 이랬던 거네. 제대로 본 것만 조합해보면 맞지? 맞습니까? 그래서 답 어딨어? 1번이죠 1번. 오케이? 밑에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해보세요. 53번 똑같아. 마이너스. 밑에 것도 해. 다. 애들 풀고 있는데 자꾸 힘이 짐 빠지게 미리 풀어놓고 한번 볼게. 자, 나은이와 민주가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요 2차 방정식을 푸는데 나은이는 B를 잘못 받고 그래서 마이너스 6이랑 2를 얻어냈대. 그치? 다음 민주는 C를 잘못 받고 풀어가지고 뭘 얻어냈냐면 2 플러스 루트 5랑 2 마이너스 루트 5를 얻어냈대. 맞아요? 그럼 봐봐. 나은이는 B는 제대로 못 봤으니까 이거 두 개는 제대로 본 거지 나은이는. 그러면 곱은 제대로 바뀌었네. 두근의 곱. 네. 그래서 이거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12잖아. 그치? 그럼 이게 뭐랑 똑같다? A분의 C랑 똑같다는 이야기지. 이거는 제대로 했다는 이야기잖아. 맞아? 그 다음에 자 민주는 이거 두 개는 그러니까 얘는 이거 두 개를 제대로 본 거지. 그럼 합은 제대로 봤겠지. 그치? 합은 얼마야? 4. 그럼 얘는 뭐랑 똑같아? 마이너스 A분의 B랑 똑같잖아. 맞지? 아 그럼 여기서 C는 뭐냐면 마이너스 12A고 B는 마이너스 4A죠. 네. A를 넣어. 그래서 요 식이 뭐였던 거냐면 AX 제곱 마이너스 4AX 마이너스 12는 0이었던 거잖아. 맞아요? 아이고 12. A 빼먹었다. 는 0이었던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A가 0일 리가 없지.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A로 나눌 수 있네? 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는 0이지. 네. 이게 원래 올바르게 됐던 식이었지. 그치? 네. 맞아요? 그러면 근이 뭐랑 뭐야? 마이너스 2랑 6이죠. 네. 아, 인수분해 잘못했지 너. 마이너스 2랑 6이지. 그럼 근이 뭐야? 음수인 근은 마이너스 2죠. 그치? 네. 네. 54번 발표야. 많이. 저 이거 어떻게 해요? 54번이 딱 너네가 이제 그 중학교 때 고난도 문제, 블랙라벨, 고쟁이 이쪽에 뒤에 들어가면 3스텝 이런 데 들어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해보세요. 근데 얘가 2이고 얘가 1이야. 그래서 설마 이걸 풀어내려고 하면 얘 미지수 여기 몇 개 있어? 3개 있지. 그럼 넌 끄집어낼 수 있는 식이 2개지. 그럼 그렇게 풀어낼 수 있을까? 안 되지. 그럼 잘 봐. 우리가 원래 근각에서의 관계를 유도해내듯이 얘가 이렇게 해서 얻어낸 근이 이거잖아. 그치? 네.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해보면 이거 얼마야? 더해보면 마이너스 A분의 B지. 네. 이게 뭐랑 똑같다는 이야기야? 3이랑 똑같다는 이야기지. 얘 입장에서 지금 이거 잘못 구해낸 거. 곱을 한번 해볼게. 자, 곱은 어떻게 될 거냐면 4A 제곱분의 B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AC잖아. 그치? 네. 네. 합차. 아. 맞습니까? 그럼 얘는 뭐야? 4A분의 C지. 약분까지 해주면. 그럼 이게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2였다는 이야기지. 얘가 구한 이 결과에 따르면. 근데 나는 지금 뭘 구해야 되냐면 얘의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올바른 합과 곱? 네. 야, 올바른 합은 얼만데? 여기서? 마이너스 A분의 B지. 네. 올바른 곱은 A분의 C잖아. 네. 그럼 얘는 똑같아요. 이건 3이지. 네. 곱은 4배. 4배지. 8. 8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맞아? 오케이? 네. 저거 사이 맨 마지막 줄에 이거 아 그거 옆에 이거 왼쪽에 이거 그 위에 어 플러스 A요 마이너스 A 플러스 A. 그러니까 봐봐 얘가 요거 두 개 같이 그 다음 얘랑 얘 이거잖아. 중간에 합차지. 5가 24. 어? 그럼 곱하면 어떻게 돼? 앞에 거의 제곱에다가
뒤에 거 제곱해서 빼는데 루트만 벗기면 되잖아. 이렇게 됐던 거죠. 이렇게 얘는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ac고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있잖아요. 38. 네, 맞아요. 38이죠. 38 48이 아니고 24. 됐죠? 그 다음에 저기 560번으로 올게요. 560번. 59번 아니에요. 응? 59번? 일단 60번 먼저. 60번 해볼게요. 먼저 해보세요. 이제 마지막 유형이 되겠죠. 아니, 오늘의 마지막 유형. 아닌데 좀 건너뛸 건데. 이거 건너뛸 거예요. 이거 하고 마지막 거 하나 할 건데. 어째서? 어떻게? 다 숙제로 나가야 되니까 다 해야지. 그러면 개념은 좀 줄겠죠? 개념 원리? 네. 선생님을 믿어. 선생님. 아싸. 선생님 밝게 주시고. 왜 아싸라고 하시죠? 바로 실망시키고. 너무 맛있다. 그네공치 써버릴 거야. 나 그네공치 썼는데. 자, 여기서 네가 이제 당황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얘를 인수를 구해달래. 맞지? 네.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너는 이 인수분해하는 방식이요 뭐까지만 배웠냐면 정수범위 또는 유리수범위까지만 배웠죠. 그러면은 얘가 지금 이렇게 나와? 안 나오지? 안 나와요. 안 되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너 얘 근을 먼저 구할 수 있죠. x는 방근의 공식 쓰면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4i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1 뿔마 2i죠. 근이. 맞습니까? 네. 여러분? 근의 공식 쓰면 이렇게 나와요. 계산해보면. 어째서? 그네공치 나왔어. 그러면 봐봐. 거꾸로 들어가면 되잖아. 얘가 x고 한 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i려면 이렇게 하나 바꾸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 버리면 되죠. 맞습니까? 왜 이렇게? 너가 있잖아. 이런 값들을 너 중학교 때 하듯이 이렇게 해서 x 해서 이걸 잡아내 너? 너 여기 뭐만 봐? 두 개 곱해서 5 나오는 값들 보는데 유리수까지도 봐? 안 보지 너. 정수 보잖아. 1, 5 이것만 보잖아 너. 네. 5, 1 이것만 보지. 네. 이거로는 뭐만 잡아낼 수 있다고요? 유리수근만 잡아낸다니까? 네. 유리수근만 나온다고. 네.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 하는 거는 이런 거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먼저 해? 근의 공식을 먼저 써. 근을 구했지. 맞아? 근을 구하고 나서 어떻게 다시 거꾸로, 역으로 들어가라고, 역으로. 알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 뒤에 마지막. 맨 뒤로 오세요. 딱 한 번째. 567번 보겠습니다. 해보세요. 네. 967번이요? 네. 개수가 다 유리수죠. 개수가 다 유리수입니다. 근데 한 근이 이렇게 생겼대요. 맞지? 나머지 한 근은 자동으로 모일 거라고요? b 플러스 루트 3 이거지, 그치? 네. 이게 켤레근의 성질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봐봐. 두 근의 합 어떻게 돼? 2b지. 네. 근데 이게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뭐랑 똑같아? 4랑 똑같잖아, 그치? 4랑 똑같죠. 그럼 b는 얼마? 2네. 2요. 그럼 b가 2니까 두 근이 뭐였던 거냐면 2 마이너스 루트 3이랑 2 플러스 루트 3인 거지. 그래서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돼? 1이지, 그치? 근데 이게 뭐랑 똑같아? a랑 똑같죠, 그치? 그래서 a는 얼마? 1이네,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a 더하기 b는 얼마? 3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치? 숙제. 자, 숙제는 어디까지냐면 이거는 라이트스는 어디까지요? 실전 트레이닝은 내가 다음에 같이 해줄게요. 네. 예. 개념 원리 꺼내봐. 진짜 긴장하고. 아, 근데 라이트쌤 여기 복습은 해야 되고 78까지는 다 풀어야 된다. 안 푼 건? 네. 78까지. 실전 트레이닝 그 뒤에 어려운 거 내가 다 해줄 거고. 얘는요? 개념 원리 줘봐요. 어딨어? 나 책 좀. 한 절씩 나와야 돼.
저기 112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112부터요. 116까지. 예? 115까지. 아니 116까지. 희망사항 얘기하는 거예요? 아 어째서?